자, 이번 시간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여 그릴기 74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제죠. 근데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아주 조직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자, 한번 볼까요? 먼저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면은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한과의 종류,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예. 여러분 굉장히 잘 어려운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한과의 종류,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쉽게 한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과의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개념이죠, 개념. 개념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란 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좀 그런 게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낯설면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한과의 뜻.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한과의 뜻.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장이죠.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과는 약과 강정, 여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역시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한과에 대한 이야기죠. 한과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종류죠. 이게 주제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요즘 한과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자, 이렇게 차지는 잘라집니다. 4하고 5로 잘라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4하고 5를 구분시켜서 우선 해봅시다. 자, 요즘 하면 뭐예요? 현대죠. 말을 약간 바꿔봐요. 현대 한과의, 그냥 구입하는 거지. 사먹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옛날에는 한과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죠. 옛날 한과를,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는 것이죠. 구입하는 것. 물론 이렇게 만들어 먹었으니까 구입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이라는 것은 구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약간 요새 현대어로서는 이제 문맥적 의미로 산다는 뜻이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과를 그냥 구하는 것,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옛날 그 한과에 대한, 옛날에는 과자는 어떤 거 먹었을까요? 제목에서 알다시피 옛날이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삭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으면 됩니다. 모든 걸 대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 글의 구조는 열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은 열거식 구성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거식 구성에 대해서는 살짝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한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과. 이해가 되시죠? 한과. 한과에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한과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뜻. 여기 나와 있잖아요. 뜻. 뜻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뜻과 뭐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예, 종류죠. 종류. 그죠? 종류. 자, 첫 번째 문장은 생략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뭘까요? 구하는 것. 이렇게 할게요. 이게 주제입니다. 자, 한가의 뜻과 종류와 구하는 것. 이게 주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자, 조금 볼게요. 이 첫 번째 문장은 도입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문장.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이게 이 세 문장이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대등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대등하다는 것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뒷받침 문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여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하기라고 했는데, 이 글은, 그렇죠? 이 글은 이것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충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 가면 늘까?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도 안 늘어요. 대학교 가도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아는 사람 말이 글을 읽을 때 자꾸 실력이 늘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읽지 않죠. 전혀 그런 관점에 막 대충 읽는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글을 읽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학년을 계속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래요. 근데 그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관계를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자세하고 정밀하고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계속 실력이 늘겠죠. 근데 중학교를 올라가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도 그렇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죠.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